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비가 온 뒤에 저도 자전거 타면서 많은 꽃들을 보고 관찰하고 그러는데 어제 처음 꽃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꽃이냐면 만첩빈돌이라고 해서 아주 그 꽃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아마 뭐 엄청나게 많이 중첩됐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돌이는 그 대궁이 그 대나무처럼 속이 비었대요. 그래서 만첩빈돌이 찾아보니까 아마 일본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애교, 밀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어쨌든 비가 온 뒤에 깨끗한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난 이 만첩빈돌이 너무 깨끗합니다. 어쨌든 이쁘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 까치 놈들이 막 지랄을 치는 바람에 한 줌밖에 못 먹고 왔던 꽃을 오늘 또 다시 따먹습니다. 근데 역시 이 두 놈이 또 지랄을 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임마, 이건 하늘이 내려준 건데 왜 니네만 먹어? 나도 자연의 동물이고 너도 자연의 동물인데 같이 나눠 먹으면 좀 어떠냐? 궁시렁 대면서 또 오늘 또 그득히 한 줌 먹고 왔습니다. 어쨌든 뭐 건강을 위해서 조금 건강 지킴이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병이 낫지 않느냐 이게야.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병이 낫지 않느냐 이게야. 우리가 크고 작은 뭐 크던 병이든 작던 병이든 어쨌든 병원에 가면 일단은 약을 처방해.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을 먹는 거 이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약을 먹으면 뭐가 병이 고쳐지냐. 이 중요한 것은 병이 고쳐지느냐야. 근데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증상만 그냥 완화 또는 개선될 뿐이에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약이. 그게 문제입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숨기는 것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환자들이 어디 몸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가. 약을 처방해. 약국에서 약을 먹는 게 당연해. 그런데 뭐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병원에 가면 약 처방을 해. 의사 입장에서는 아이 크던 작던 당신들이 아파서 나한테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약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뭘 자꾸 궁시렁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 정상적이지 뭐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 그런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약이나 뭐 수술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약을 먹어서 이 약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다 증상을 개선시키고 완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못 고친다. 그럼 얘기가 음식이 우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근데 이 생각은 전혀 안 해요. 크던 작던 병원에 가면 일단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거나 수술하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하곤, 문제는 누구야 문제냐면 환자가 문제예요. 환자가 문제라고. 의사가 문제가 아니고 약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문제예요. 환자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야 된다. 아시겠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럼 음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IQ가 100은 넘으니까 전부 다. 에?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평균 IQ가 106은 상위 그룹이에요. 99짜리도 있어. 그런데 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평균이 106이니까 그 이하에 뭐 91짜리도 있겠지, 자관. 136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발상의 전환.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는 거. 또 여기 서양의학도 있고 동양의학도 있고 대체의학도 있고 민중의술도 있어. 어떤 것이든지 내 몸을 해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야. 위스덤,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야. 오직 크고 작고 의사한테 가서 약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약을 못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크고 작은 불편함의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강해지지 않은 채로 증상이 만성화되면 왜? 이게 자꾸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약을 통해서 좀 불편한 것을 이렇게 좀 줄여주는 이런 만성화되면 약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이 증상이 완화돼서 살다 보면 또 여기가 불편하고 여기가 불편한 병원에 가면 또 약이 또 늘어. 왜? 의사가 또 다른 약을 처방해요. 왜?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저기 또 있어요.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약을 먹는 사람이 하루에 27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5에서 9알, 약 10알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은 독이라는 생각은 또 전혀 안 해요. 왜? 의사가 처방했기 때문에. 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계속 즐겨.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먹어 제끼다 보니까 증상이 만성화되는 거야. 그러면 약 숫자가 늘어. 약 숫자가 늘면 늘수록 내 몸은 노쇠화되기 시작합니다. 노쇠, 그 얘기가 뭐냐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나는 몸 조직과 기관들이 기능이 저하되고, 두 번째는 저체온이 된다는 겁니다. 체온이 낮아져요. 우리가 동양의학적으로 기력이 쇠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면 병을 못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가 지났습니다. 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치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 대체의학의 눈을 떠라. 이건 음식과 운동이잖아요. 이제 음식과 운동에 눈을 떠야 돼요. 수없이 얘기했잖아. 음식 별거 아닙니다. 이젠 자기 몸에 맞게 맞춰 먹으라 이게요. 가공식품은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각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기니 그런 걸 좀 줄이자 이게요. 그래서 가공식품 좀 줄이고 자연식으로 먹자 해요. 이게 생식과 생치식 아니야. 그중에 내 체질과 건강 정도는
오행생식이 제일 으뜸이라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제철 음식 먹으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예? 이 오토 바르부르크라고 해서 독일의 생화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암세포는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계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지금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럼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으면 암세포의 먹이를 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음식 있잖아요. 이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먹으면 암세포의 먹이를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먹는 음식을 조심을 하면, 자연식을 하면 암세포도 서서히 사멸된다. 즉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사멸된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계 에너지로 분열을 반복하는 것이 암의 특징이다. 열을 이용하지 않고, 그럼 체내에 열을 발생하는 자연식을 먹어라. 그게 매운 음식과 짠 음식입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면 항암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모르고 자꾸만 겉다리만 자꾸만 잡는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오토 바르부르크 생화학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힘을 돋우거나 치유력을 향상하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혈액 검사나 그 기계에 의한 검사 결과를 갖고 약 처방을 하고 또 우리는 먹어 제끼고, 그 증상은 조금 좋아지면서 이게 만성화돼서 결국은 약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약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뭐가? 약이. 아시겠어요? 약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가 발달할수록 병은 치유되지 않는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약이,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병의 숫자와 환자의 숫자는 늘어난다 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한 토막 각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인 치유 개념을 시작해야 되고, 사람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모든 이 60조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수와 종류를 늘리고 활성화돼야만 건강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모르고서는 건강체를 유지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면 벌써 기능이 쇠약해졌다, 노쇠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노쇠,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다. 여기서 기운은 체온입니다. 체온. 그래서 암 환자들은 몸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몸 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 이게야. 오죽했으면 뭐 원적외선을 쓰인다느니 뭐 별의별 얘기를. 몸 안을 따뜻하게, 뼈다귀, 근육, 살, 혈액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매운맛과 짠맛의 음식을 먹고, 하나는 발을 열심히 운동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대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을 먹자예요. 뭐 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오시담, 지혜를 가져라. 몸 전체를 봐야지 왜 한 부분만 세부적으로 보냐. 예를 들어서 이게 고름 있어, 고름. 여기 뽀드락지 하나 있어.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은 살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뽀드락지 하나 났어. 근데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다 썩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병원 그냥 득실득실해요.
수십억 마리가 여기 지금 살을 파먹고 있어. 근데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 아유, 이거 죽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돼? 그 죽은 사람이 뽀드락지에 뻑 잡으면 끝이지.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암은 뭐 발암물질 뭐니 뭐니 이렇게 해서 외부 요인보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저체온과 저산소가 1순위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에?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 또 이거 못지않게 고혈압과 당뇨병도 혈액순환을 잘 안 되게 이게 장애가 되니까 이 역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체온이 또 낮잖아. 저산소가 되잖아. 저체온이 되고. 그리고 가공식품 자주 먹고, 가공식품, 그냥 몸 안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어. 그래서 암 발생하신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 성질부터 죽여야 돼. 누굴 탓할 게 아니야. 병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좀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바꿔지면, 암이 발생했어요. 암이 발생했으면 어디로 가? 병원에 가서 방사선, 항암제, 수술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암 걸렸다고 바로 그냥 병원에 가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보라 이게야. 예를 들어서 식습관을 자연식, 생식과 생체식으로 개선해도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없으면, 즉 성질 더럽게 나가지고 비교 욕심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짜증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자연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식 자연식으로 먹고 운동하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면 100% 어찌 보면 확실하게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도 있어요. 암이 발생했다면 자기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암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바르부르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은 흔한 질병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너무 우습게 현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매년 28만 명이 새로 신규 환자가 생겨. 그중에 20만 명이 죽어. 흔한 질병이죠. 흔한 질병이야. 이제 한 집 건너 암 환자 있고 그냥 후딱하면 죽고 그래요. 이제 별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 그런 스트레스 좀 줄이고 자연식 먹고 가능한 가공식 좀 줄이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방책, 식습관 개선도 좋지만 스트레스를 줄여라. 그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줄이고 식습관 개선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비싼 보약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하나 둘씩 지켜가는 것이 최고의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유하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래서 왜 낫지 않느냐? 그것은 본인의 스트레스, 이게 원인인데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 크던 죽던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약 처방받고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이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증상은 완화되지만 이것이 만성화되면서
내 몸속에는 노쇠를 진행돼서 조직과 기관이 망가지고 저체 오염에서 역시 또다시 암이 발생하고 크고 작은 질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약 숫자는 늘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그냥 약에 쩔어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일본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르 박사,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참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 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체의학에 눈을 떠야 되고 또 이 발상의 전환도 굉장히 위스덤, 사람이기 때문에 IQ가 100은 넘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IQ 106이 아주 우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갖고 그 다음에 대체의학에 눈을 떠서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공부하시면서 약으로 병을 고치려 한다는 생각은 이제 시대가 끝났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환자 수와 이 질병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처 방법, 이 대체의학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